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균형, 이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장 수요 곡선은 그 시장의 소비자들이 해당 가격에 대해 얼마만큼 그 상품을 수요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즉 시장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곡선이었죠. 시장 공급 곡선은 그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공급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즉 시장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곡선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요곡선, 공급곡선 공부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이죠. 떨어지면 수요를 늘리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싼 가격의 상품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원하고, 생산자들은 그 반대로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팔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간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에서는 결국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수준에서 가격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러한 가격을 저희가 균형 가격 혹은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저희가 한 그래프에 그렸습니다. 지금 X축에 보면 Q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Q는 저희가 수요를 보느냐 공급을 보느냐에 따라서 수요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공급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Q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Y축에는 이제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 그래프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X자 모양의 그래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자 모양의 그래프니까 중간에 이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이 바로 시장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 이 균형점, 시장 균형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한 그래프에 표시를 해 두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현재 6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현재 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6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현재 시장 가격이 6원이라면 총 이 해당 상품에 대한 총 수요는 몇 개나 되나요? 수요 곡선으로부터 총 4개의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으로부터 저희가 해당 상품에 대한 총 공급량은 9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현재 시장 가격이 6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총 수요가 4, 총 공급이 9, 그래서 지금 총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죠. 현재 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 즉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공급량은 5개죠. 자,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물건은 되게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 물건을, 상품을 수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생산자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좀 저렴한 가격이라도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가격의 하락 압력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연히 시장 가격이 점차로 떨어지겠죠. 시장 가격이 점차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6원에서 5원, 4원 이런 식으로 점차로 떨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로 증가하죠. 수요 곡선을 따라서 저희가 옮겨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가격이 점차로 하락할수록 이 시장에서 총 수요는 점차로 증가를 하고요. 총 공급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과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초과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하락 압력은 점차로 줄어들겠죠. 자, 만약에 시장 가격이 6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원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현재 시장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시장 가격이 만약에 2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현재 2원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 따르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즉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는 많은데 물건 공급이 달리니까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격이 점차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2원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초과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도 점차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가격이 현재 3원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초과 공급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점차로 하락을 하게 되겠고요. 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3원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초과 수요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가격이 점차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원으로 점차 근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이 3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집니다.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그래서 가격 상승 압력도 없고 가격 하락 압력도 없는, 즉 시장 가격이 3원에 도달하면 그 시장 가격은 3원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격이 3원에 도달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고 더 이상 시장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 압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시장 가격이 3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3원이 시장 균형 가격이 되겠고요. 시장 가격이 3원일 때 저희가 수요와 공급량이 똑같아지죠. 그 똑같아지는 해당 상품의 양, 수요량과 공급량, 그 양을 저희가 시장 균형 양 혹은 뭐 시장 균형 수요량 혹은 공급량 뭐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이라는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시장 균형 생산량 혹은 시장 균형 수요량 혹은 뭐 일반적으로 시장 균형 양, 이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중요한 개념은 시장 균형 가격이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 균형은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저희가 본 것처럼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 균형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 시장 균형 가격이라는 이 개념이, 이 균형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시장 균형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 균형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지금 까만색으로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즉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변화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죠?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자체가 변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는데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중 하나라도 변화하게 되면, 즉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균형 자체가 변하겠죠. 자, 여기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시장 공급 곡선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우측으로 이동을 한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공급 곡선이 까만색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 빨간색 곡선으로 변화했죠. 즉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제 변수가 변화했길래 이런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걸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 뭐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해당 상품을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생산 공정의 변화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통해서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또 앞에서 저희가 예로 생각을 해본 것처럼 이 해당 시장에 원래는 생산자가 몇 명이 없었는데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공급 자체가 늘어나서 결국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경제 변수 변화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처럼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산자들이 경쟁에 이기려고 이제 기술 발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R&D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윤이 증가하거나 뭐 좀 더 높은 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효과들이 단기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결국은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신기술 개발, 뭐 특허 출원, 뭐 새로운 생산 공정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보니 결국은 시장 균형이 새로운 지점에서 형성이 되고 그런데 새로운 시장 균형점을 저희가 살펴보니 시장 가격이 예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신기술 개발의 뭐 역설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결국 결국 이 시장에서 시장 균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보니 가격 하락만을 초래하는 뭐 결과가 나왔죠. 자, 만약에 또 뭐 다른 경제 변수들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현상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변수의 변화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상품을 수요하게 될 테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변수들이 동시에 변하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경제 변수가 변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시장 공급 곡선만이 우측으로 이동한 상황을 제가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만약에 시장 공급 곡선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소득도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는 그 경우에는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시장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재 반대되는 효과가 동시에 이 시장에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균형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장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